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정심행에 대해서 같이 좀 의미를 살펴보고 또 실습을 하겠습니다. 정심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판사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화한다고 할 때 정자, 그 다음 마음 심자, 그 다음 행할 행자. 그래서 마음을 정화하는 행사입니다. 뭐 빨래는 세탁기에 넣으면 빨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란 건 꺼내가지고 어떻게 빨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참 이 마음 바꾸기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시지만은 또 이렇게 좋은 광명사상을 전하신 그 다니우치 마사하루 선생님께서는 이 정심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정심행들이 간혹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단 한 사나흘 어디 여행을 다녀오셔도 아무도 집안에 다닌 흔적도 없는데도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면은 먼지가 제법 쌓여 있습니다. 그런 이 물리적인 먼지 양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건 1분 1초도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그 어느 틈엔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난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서 또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죠? 뭔가 어떤 장면을 봐도 또 그때 생각이 나서 또 거기에 또 몰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는 시간까지도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분량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밝은 생각이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보기에 참 좋은 쪽의 생각들의 분량이 많은가 하면은 대체로는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틈인가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청소할 방법을 이분은 이제 이런 정심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분량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비유를 드리면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북극해 근처로 또 뭐 이렇게 여행도 가시고 배들이 많이 다니고도 있습니다만은, 가령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유빙만 봐도 막 그거는 큰 뭐 빙하라고까지는 어렵지만은 웬만한 덩어리의 그런 유빙만 봐도 절대로 배는 그 근처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그 해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 조각은 불과 보잘것없는 조그만 조각처럼 보이지만은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비유를 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빙산의 구조하고 거의 우리들 마음이 닮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현재 지금 나누고 판단하고 하는 이 의식, 세계를 현재 의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의식, 지난날 우리가 불과 이틀 전, 사흘 전의 것만 해도 정확하게 떠올리려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가서 없어졌는가 하면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잠재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뭐 초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가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그 분량이 대체로 우리들 마음의 분량을 놓고 봤을 때 9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깨어 있으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더 많은 95%의 부분이 우리들 마음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놓고 볼 때는 이 잠재의식의 부분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공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성취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 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각가지의 지난날 어두웠던 생각들을 끌어내서 정화시키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뭐 남성분들 중에도 또 기혼자분들 중에도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각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대체로 이렇게 보면 가정의 주부님들은 혼자서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하시면서 뭘 하실 때가 있어요. 어머님들 잘 보시면 그죠? 화가 나실 때 뭐라고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다 그래놓고 혼자서 또 뭐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그때 뭔가 그 쌓였던 것들을 푸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요즘 집안일을 이제 조금 돕다 보니까 한 번씩 괘씸할 때가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면은
얘기는 안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게 풀리더라고, 희한하게. 그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나면 뭔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양이 줄어들면 나중에 재미가 나서 이제 이제 다 됐다구나, 다 됐구나 할 때쯤이 되면 이제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처음에는 화가 좀 나 있으니까 막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뭐 그릇이 이제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야단도 맞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풀린다고 하는 게, 이것도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뭐 그렇게라도 풀면 다행인데, 이게 쌓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병이 되기도 하고, 그죠? 네, 우라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푸는 방법은, 그렇게 뭐 너무 설거지도 자주 하다 보면 뭐 주부스핀도 올 수도 있고, 또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이빨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가령 고부간의 문제를 대놓고 가서 뭐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뭐 가령 시어머니 닮은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신나게 좀 때려주면 좀 풀릴 수도 있지만은, 신나게 때리고 있는데 또 시어머니 뭐 하냐고 열다가 보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소하는 게 중요한 거는 맞는데, 그 방법을 이제 선생은 이 정심행위라고 제시를 하신 겁니다. 종이를 지금부터 나눠 드릴 건데 거기다 적으세요. 지난날 쌓였던, 또 그 사이에 하셨던 분들은 뭐 그 사이에 한 달, 또 두 달, 또 한 뭐 반년 이렇게 쌓인 분량이 있으실 거예요.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좀 합장을 하고 눈을 감고 이 참회의 용지에 제 지난날의 마음에 어두웠던 기분들이 다 담길 수 있도록, 가령 신불이 계시다면은 신불이 보시기에 별로 탐탁치 않은 내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상대를 향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향한 질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책도 될 수가 있고. 일체 어두운 것들은 거기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적어서 표현을 해버리면은 사라지게 돼요.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다 여기에 지금 한 10분 가까이 와 계시는데, 오늘 21일이에요. 3월 21일. 수요일 7시 반에 오늘 찾아가는 출판사를 한다 그랬다. 가야 된다. 7시 반까지 가려면 나는 어떻게 가야 되지? 뭐 몇 호선을 타고 어디서 환승하고 다 계산을 하고 움직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찾아가는 출판사를 가자는 생각이 안 나요. 왜? 와서 그 모습으로, 행동으로 그걸 표현시켜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시킨다고 하는 건 그런 공덕이 있어요. 사라져요. 설거지라도 하면서 에이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이 사라지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스트레스는 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즐겁게 지낼 수도 있게 되듯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표현시키는 거니까. 그걸 미리 표현 안 시키고 이제 꾸역꾸역 담아두게 되면은 나중에 언젠가 이게 빵빵해지면 언젠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툴 때 잘 보면 참 재밌는 게, 그때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계속 모아둔 게 있어요. 그 앞에 분량들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그 한마디에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표현하면은 굉장히 그 본래 안에 있었던 좋은 생각들이 드러나오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생리실상을 본다든지 다른 이 진례서적들을 보시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훌륭하지, 맞다, 그렇게 사는 게 좋지, 나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자, 상대에 대해서도 좋은 면을 보자, 그 옳은 말이다 생각은 하지만은, 그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정이 수반돼서 쑥 하고 잘 드러나오는가 하면은 그렇게 뭐가 그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또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지난날 살아왔던 내 마음속에 어두웠던 그 분위기나 경향성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면은 안에 있었던 우리의 그 진주와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본래 훌륭한 생각이 드러나오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한자 아십니까? 위에 넉사자처럼 이렇게 사자를 쓰고 밑에 안일 비자를 쓰죠. 그거를 일본의 이 생장의 집에 그 2대 총재이셨던 다니우치 세이조 선생님은 그물이라고 하는 비유를 갖고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안에 있는 본래의 성품은
우리 동양의 뭐 그런 사서상경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대학 있죠. 대학에서는 시작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대학의 그 도는 길은 있을 제자에다가 밝을 명자. 근데 명덕 이렇게 나와요.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고 돼 있어요. 불교에서는 본래 본법성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본래가 우리는 법성인 거예요. 불성이고. 그대로 무엇 하나 보탤 거 없이 완전한 신불의 아들, 딸이고, 막 기독교적으로 하면 내재 그리스도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불성인 거예요. 부처인 거예요. 이대로 훌륭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훌륭한 존재가 그대로 순진하게 드러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제한해서 가렸던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라고 우리가 지상세계의 이 삶을 받았는데, 이 지상세계에서 살도록 주어진 이 육신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육안에 보이는, 육체에 보이는 것들이 물질의 세계가 전부인 거라고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 보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고 이렇게 구별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일체가 본래는 하나의 생명에서 온 생명의 형제들인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본래가 하나인데, 그걸 알 수가 있는 거는 상대가 괴로움에 빠지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동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것만 이익으로 취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일으키게 된다든지, 그리고 비교를 해서 뭔가 시기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자꾸 모이고 쌓여서 안에 있었던 불성을 가렸던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자주 얘기 드리는 게, 우리가 자꾸 뭘 좋아지려고 수행을 하는데 아니에요. 좋아지려고 수행할 것이 아니라 있는 지금의 자기의 훌륭한 내용에 기뻐하는 게 우선인데, 기뻐하기엔 너무나 지금 그 자각이 빈약한 거예요. 왜 빈약한가 하면 가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난 가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엄청난 존귀한 것이 진흙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진흙 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가리고 있는 거를 내보내는 것이 중점이 맞춰져야 될 부분이지, 뭘 지금부터 뭘 자꾸 해서 뭘 좋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늘 말씀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가리는 걸 한번 제거해 보자는 거예요. 가리고 있었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진 건 자기가 알아요. 그걸 양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윤리학에서는. 도덕적으로, 그죠?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주체가 그게 나의 진짜인데, 그 주체가 되는 게 진짜 나인데, 그 진짜 나를 기뻐하지 않고 가짜의 나에 자꾸 속았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가렸던 것을 버리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공덕이 일어나오는가 하면, 오늘 간단하게 준비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사례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과학이라는 것도 그래. 그런 사례가 일어나온 걸 모이고 쌓아가지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모아나가면 수치가 되고 통계가 돼서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그 일이 일어나온 배경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분은 6살 된 아들이 이루, 귀이자, 그 다음에 이 고름이라고 하는 루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귀에서 그냥 완전히 누런 그런 고름이 나올 정도로 심한 이 고름이 아침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은 베개를 이렇게 베잖아요. 그러면 베개가 다 젖어 있어요, 고름으로.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적십자병원에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의사가 첫 마디가 뭐냐고 하면은 그 엄마를 보고, 당신이 진짜 이 아이의 엄마가 맞냐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맞다고. 그랬더니 또 물어요. 진짜 맞냐고. 맞다고. 근데 어떻게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을 안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닌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심했던 거예요. 지금 얘는 이 고막이 아니라 골막,
그 아예 안에 있는 그 뼈까지, 뼈를 싸고 있는 막까지 이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좀 더 놔두면 이게 더 들어가면 뇌잖아요. 좀 있으면 생명에 위험하니까 당장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라고 하면서 이게 이 귀에다 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면봉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쑥 뽑는데 핀셋으로 쭉 하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 줄줄 흐를 정도니까.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일 꼭 오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수십 년 전의 체험이니까 일본이라고 해도 이제 물자가 귀한 시절이니까 아마 수술 준비가 필요했을지 모르죠. 내일 반드시 오라고 확답을 받고 이제 어머니가 열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전철 안에서 이제 이 광명사상의 강사를 만나게 돼요. 그 동네 강사.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더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애 데리고 지금 병원 갔다 오는데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때 이제 이 선생은 병원 없다 이거예요. 인간 신의 자식이니까 병 같은 건 본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없다고 하지만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귀 속에다 핀셋으로 솜을 넣어서 뽑았더니 이 물엿 같은 누런 농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라고 다시 이제 항변을 하죠. 이제 선생님이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병이 아닙니다. 나타나 있을 뿐이지 있는 것과 진짜 나타나 있는 것과 진짜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이니까 병 같은 데는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병처럼 그처럼 농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상이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그림자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이 더 이제 강사니까 역시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15세 미만의 자녀의 병은 아니면 자녀 신상에 일어나오는 일은 대부분 그 부모의 심정이 반영된 상태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엔 주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정이 기가 막히게 많이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듣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만든 기관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 얘기 잘 들리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지금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마음이 집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귀가 듣는 줄 알았더니 마음이 듣는 거예요. 진실은. 그래서 귀라고 하는 건 마음이 듣는 것을 듣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만든 기관인데 듣지 않겠다는 마음이 되면은 그 듣고 싶다는 마음이 만든 기관을 부수게도 됩니다. 당신은 이 남편에게 무조건 예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하고 남편의 말을 듣는 마음이 돼야 된다고 선생님이 지도를 해요. 근데 과연 그 얘기가 맞는 게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 자기의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깥에 2명이나 있었어요. 1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 이외의 여자를 2명이나 바깥에 두었으니까 절대로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난 듣지 않겠다. 사랑 같지도 않으니까 하고 마음으로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생이 얘기하는 건 일리가 있다 하고 이제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이가 귀가 안 나을지도 모르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또 선생도 낫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으니까 생명과 관계될 만큼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하니까 남편을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이 그때 그 열차 안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해 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째, 이거는 지금 부인들만 또 여성들만 들을 게 아니고 남성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좋아요. 가족분들한테. 첫째, 남편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응답할 때 당신은 뾰로통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순진하게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해주시오라는 말을 들어도 남편이 이렇게 해달라는 말을 해도 순진하게 네 하고 일어서거나 여러 가지로 남편의 기분을 남편에게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하거나 했다. 또 상냥하고 따뜻한 애정의 표현이 부족했다.
아내가 이처럼 남편에게 그 순진하게 애정을 나타내지 않게 되면은 남편은 아내의 애정에 굶주리게 된다.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애정을 나타나는 여자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포만감이 생기면요, 웬만큼 맛있는 거 아니면 더 먹자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채워지고 나면은 바깥에 뭔가 이렇게 대리 만족을 구할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그 두 분 사이에 결여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에노라고 하는 아이의 어머니가 반성을 한 겁니다. 맞다. 남편이 내게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한 사람의 여자로는 참을 수 없어서 두 사람이나 만들었구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내가 나빴기 때문이다. 죄송하구나. 남편이 돌아오면 사과를 하자 하고 마음을 먹고, 남편이 딱 퇴근해서 왔을 때 그 일본 분들은 그런 걸 잘해. 딱 엎드려서 이렇게 가족 간에라도 그런 걸 잘합니다.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일본 방식이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당신만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생장의 집의 선생을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모두 내가 나빴습니다. 이제부터 좋은 아내가 되겠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도 있었고, 또 남편의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이러지 않으면 또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복잡한 심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걸 행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심정이 많이 동반이 되거든요. 수반이 돼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당신도 되었구나. 나도 나빴다 하고 남편도 마침내 사과를 하고. 그래서 부부가 그날로 정말 그 하루 전만 해도 상상도 없을 만큼의, 할 수 없었을 만큼의 조화로운 부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이가 일어나서 가봤는데 베개의 밑이 깨끗한 거예요. 하룻밤새 내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애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을 만큼의 그런 심각했던 중이염이죠. 사라진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던 의사가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지만은 오늘은 완전히 정상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주일간은 더 통원을 해봐라. 근데 그 뒤로도 일주일 다녀도 멀쩡한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고름이 나올 만큼의 부부간에 특히 어머니의 아내의 그런 골아버린 심정이 있었던 그것을 아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지금 나한테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진실한 본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더 훌륭한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날 내 안에 가리고 있었던 그 본성을 가리고 있었던 일그러졌던 마음들이 아직은 그런 흔적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조금 욕심을 내셔서 마음을 모아서 거기에 심정을 담을 수 있도록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건 나중에 유튜브 담지 마세요. 지금 이제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유튜브를 보시는데 소개하기를 좀 꺼려 하세요. 근데 여러분한테 참고가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너 하나 보고 산다. 이런 느낌을 말은 안 해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느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날 실수하는 엄마한테 엄청나게 실망을 안기게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게 항상 잠재의식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 실수하면 큰일 난다. 실수할지 모른다. 실수할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서 괴로웠던 여성분들은 결혼할 때 술 먹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해요. 거의 도박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났다. 그러면 도박하는 남자라면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다 조사까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희한하게 안 먹던 사람이 결혼 첫날부터 술고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이분은 아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현재식을 통해서 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은 싫은데 저런 사람은 남편감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는 이쪽은 자타 구별이 있어요.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의 세계가 문제라. 여기에 들어가면은 자타 구별이 없어져요. 너와 나가 없고 생각한 그것만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애를 먹이는 무책임한 한 남성, 가장의 모습만 잔뜩 새기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성년기가 돼가지고 남성상이 이렇게 자꾸 앞에 다가오게 되면은 희한하게 그런 사람의 매력이 끌리는 거예요. 자기 내용을 성취시켜줄 만한 남성. 자기 안에 새겨놓은 지난날 잠재의식 속에. 술을 잔뜩 먹어서 무책임한 일을 벌일 만한 남성이 이상하게 막 땡겨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딱 만나서 결혼하면 그 일을 벌려서 내 아내의 일을 업을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상대는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업을 그가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이럴 때라도 나쁘다라고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것은 자기가 냉정하니까 그런 면만 보이는 거예요.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아버지의 괴로운 처절한 심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됐던 지난날의 여러 가지 아픈 과거사라든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아빠만 되면 좋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심정만 있으니까 불평이 쉽게 나오게 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서로 많이 부딪히면서 자기의 영혼의 어떤 폭을 넓히기 위해서 수업을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놓고 보면은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생각한 것이 실현된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직 실현 안 된 잠재의식에 아직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두고두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씨앗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표현시키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각이 운명하고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은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금부터 종이를 나눠 드릴 테니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지난날 있었던 내 기분을 거기다 옮겨 적으세요. 뭐 제가 이랬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막 그때 떠올랐던 생각, 그 기분을 적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당신은 죽으면 좋겠다. 뭐 오지 마라 라든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뭐라든지 그죠? 자책 같은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걸 적을 때는 가능한 한 좀 떨어지셔서 자기 내용이 안 보이도록. 그리고 주소 성명 절대로 적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떨어졌다 누가 보면 안 됩니다. 본인만 적고 본인만 딱 이렇게 길게 4번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서 갖고 계세요. 잠시 뒤에 올라가서 태울 겁니다. 그때 탈 때 그 불꽃을 그냥 단순한 촛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런 데 뜻을 같이 하고 모여서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할 때는 여기에 고급의 어떤 영혼이 와서 지도를 하세요. 분명히. 저희가 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수호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그런 힘을 믿으시고 그것을 영적인 불로 보세요. 촛불이라고 보지 말고. 그래서 그런 성스러운 불에다가 내 어두움을 다 태워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실현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가 같이 잠시 감사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이해는 되셨죠? 예. 질문 있으신 분? 괜찮으십니까? 살해 걸려서 그게 본인의 마음이 그러면 본인한테 먼저 나타나야 되는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본인의 마음이 닫혀 있다든가 예. 아니면 아까 뭐 이렇게 귀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예. 본인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자녀는 15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는 부모의 심장이 거기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중이염의 아이의 경우는 어머니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아이도 좋아졌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가리고 있었던 그 가짜의 생각이 사라진 거죠. 네. 그것은 참여와 동시에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를 꽉 잡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냥 이렇게 뭔가 덮어두는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내가 착각이었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네. 그런 데서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가리고 있었던
마음이 사라지니까 아이의 어머니의 깊은 인과관계 속에 있었던 아이의 본래 건강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예. 아이한테는 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날 가서 성경을 읽어준 적도 없고 뭘 조치를 한 게 없단 말이죠. 예. 뭐 그런 거죠. 예. 질문은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듣기에는 그 어머니 본인한테 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네. 그게 왜 애한테 일어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들었는데 15세 미만인데 그게 예. 마음의 그림자라서 애의 그 중요함으로 나타나는데 네. 그 사실 애한테 발현될 게 아니고 당사자가 그랬으면 당사자의 그 마음의 그림자니까 당사자한테 왜 나타나지 않았나? 아, 그렇죠. 당사자에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이분의 경우는 아이한테 일어나왔던 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모성애라는 게 있어서 부모는 자식을 포기를 못 하거든요. 아까 여기 와서 이발하는데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 예. 일반적으로는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던지죠, 보통은. 예. 그러니까 애 문제가 되니까 엄마가 도망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가 생사를 넘나들 정도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바깥에 다른 여자를 2명이나 만들어둔 남편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남편한테 내가 외롭게 해서 미안했다고 내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진심으로 서로 화해가 될 만큼으로 장면을 만들질 않죠. 자기가 아팠으면 그렇게 못했을 안 것 하죠. 같거든요. 잘 안 하죠. 예. 차라리. 여러분도 암 정도 되면은 아이고 이거 뭐가 있구나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게 돼요. 감기 정도 갖고는 대체로 열심히 안 합니다.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신불은 항상 뭔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어떤 우리 생명의 어떤 그 전체 세계의 우리의 어떤 생명의 주인공께서는 그 항상 우리에게 딱 알맞는 수행 과제를 주신다고 하는 지금 그 사람한테. 근데 그걸 모르고 항상 그 제일 안 좋은 표현 중에 제일 안 좋은 표현 중에 그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항상 내가 죄업이 뭐가 밖에 많아 죄업이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일을 겪는가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그것은 진실로 반성하는 태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지난날 살아오면서 우리 앞선 삶도 있었겠죠. 수많은 생 속에 쌓여왔던 자기의 생각의 덩어리인데 그게 마치 남의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산이 이루어져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보면은 그 내용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내용인 거예요. 그걸 진실로 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진실을 모르고 이렇게 가짜의 미망이라고 하는 걸 없는 거를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 미망이니까 본래는 위대한 신불의 아들 딸이고 본래가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감사하고 지내야 되는 그런 본래 그 좋은 관계가 우리 본래의 모습인데 착각을 일으켜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깨어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감로의 법을 틀어드릴 겁니다.